매라고 얘기를 해도 너 비둘기야 라고 시장은 보는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조금 더 어필하려고 했고요. 지금 결정한 건 없다라고 하지만 시장은 이미 결정한 거 다 알아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시장은 크게 움직이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일단 어제 FOMC에서는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의 강세, 테이버 고수는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호재가 좀 나왔었습니다. 일단 뭐 재무부에서 채권 발행에 대해 가지고 약간은 시장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네. 그 이후에 파월 의장이 나온 이후에도 시장에서는 처음에는 긴가민가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파월 의장과 Q&A가 진행되는 와중에 어찌 보면은 계속해서 파월 의장이 했던 말을 반복했다라는 점, 그리고는 인플레 2% 목표를 계속해서 이제 언급했다라는 점, 그리고는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핵심적으로 좀 봤던 부분은 지금 고용에 대해 가지고 파월 의장이 되게 좀 고용이 견조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경기가 좋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대신 임금 상승이 어찌 보면 인플레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평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중간에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네. 점도표 관련돼 가지고 이미 9월 달에 점도표가 찍힌 게 있어요. 그러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24년도에 금리 인하가 2회밖에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점도표는 하나의 의견일 뿐 그것이 확정된 미래나 이런 게 아니다.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데이터 디펜던시, 말 그대로 경기 흐름에 따라서 방향을 어떻게 잡아나갈지 결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듣고 난 뒤부터 상승을 했다라는 점에서 어찌 보면은 앞으로 경기가 꺾이면은 금리 인하로 대응을 하는 연준을 기대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은 이제 중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의 성장 속도가 느려질 것이다. 말 그대로 경기의 성장 속도가 느려지면서 인플레가 잡힐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거는 연준이 본인들 스스로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확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은 주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호재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 현재 경기에 대해서 미국 경기는 솔리드, 견조했는데 스트롱, 강하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연준에서 그리고 파월은 여전히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런 얘기도 언제 또 했대요. 어제 제가 안 자고 계속 보고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졸립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게 이렇게 취하는 내용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좋은 것만 취하고 싶으니까 그것만 쏙쏙 빼서 취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어서 내일 약간 빈대떡 이렇게 다시 뒤집듯 다른 이야기가 나올까 봐 사실 저는 좀 걱정되긴 해요. 걱정되세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니 오늘 많이 올라갔던 네. 따라가지 말고 내일 내려가면 사시든지. 살 돈이 없어요. 아, 예. 이미 그 전에 좀 전 샀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어떻게 오늘의 상승 아까 괜찮은 거예요? 테이버님이 얘기한 거 여러 가지 얘기를 파월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주가가 국채 수익률이 근본적으로 많이 빠지게 된 트리거가 된 것은 이 말을 했을 때였을 거예요. 우리는 금리 인상을 오랜 길 네. 많이 달려왔고 그리고 우리 금리 인상 사이클의 끝무렵 어딘가에 와 있다라는 네. 그 말을 했어요. 그 말부터 떨어졌거든요. 국채 수익률이. 그러니까 주가 그때부터 올랐다고. 왜 뭐냐면 게임 끝났어요. 게임 오버. 게임 오버요. 예. 네, 게임 오버고요. 네. 이제부터는 아마 내려오는 거는 그냥 사들여 갈 겁니다. 아마도. 근데 이제 속도가 다르겠죠. 주 종목마다. 네. 저는 굉장히 큰 변곡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코멘트를 했다라고 보여져서 최소한 앞으로 3개월 정도는 스트롱장이 아주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게 또 보는 시각이 다르더라고요. 네. 뭐 연말에는 약간 눈치 보기가 이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12월에도 아직 카드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그러다가 이제 12월 지나고 나서부터의 내년 1분기 랠리를 전망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우리 이번에는 산타클로스 이제 커밍 투 타운. 그걸 약간 누르는 거는 나중에 말씀드린 수급적으로 네. 국내 기관들은 연말에 또 정산해야 되니까 한 3일 많이 오르면 또 나갈 쯤엔 패가지고 내려가고 이럴 텐데 네. 근데 흐름 자체는 아마 꺾이지 않을 것 같고 좀 이따 말씀드린 반도체 이슈도 있어서 네. 게임은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김대중 교수님께서는 파월이 어떤 얘기한 게 가장 의미 있다고 보셨습니까? 그 경제 부처의 관료들은 항상 핵심적인 내용을 회피해서 얘기하는 게 참 불만입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해석을 하게 만들잖아요. 해석을 해야 되죠. 어제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 중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게 일단 있을까요? 긍정적이라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는 최근에 장기채 국채금리의 상승은 연준이 의도한 것이 아니다.
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잘못 아니다? 네네. 그게 뭐냐면 연준이 발행 물량을 늘렸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지만 네. 최근에 국채 시장에 들어와 있는 투기 세력의 의도한 가격의 등락이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건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냐라는 측면에서 판단해 보면 금리가 추가로 상승할 여지는 없을 것이다. 투기 세력 너희들 조심해라.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메시지는 앞으로 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부담을 좀 완화해도 되겠다라는 측면에서의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는 실업률 얘기를 했죠. 최근에 실업률 상황을 보게 되면 2달 연속해서 3.8%의 실업률을 보여줬습니다. 이전 상황에서 실업률을 보게 되면 3.45에서 최근 1년여 동안 실업률 상황이 움직이다가 최근 2달 연속에서 3.8 수준에서의 상황을 보여줬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네. 파월 의장이 실업률이 앞으로 좀 더 나빠질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좀 고민해 보겠다. 이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실업률이 오늘 발표되죠. 발표되는 실업률이 뭐 4%가 나온다든가 또는 뭐 3.9%. 그러니까 이전 수준 대비해서 높은 실업률의 상황이 나온다라면 12월 당연히 동결하고요. 내년도에서도 동결의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줬습니다. 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종합해서 설명을 해보게 되면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를 두고 완화된 센스의 연준 의도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 종합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판단해서 주식시장과 연계해서 판단해 볼 때는 금리는 이제 시장에서 악재 요소로서는 이제 떠나갔다. 네, 금리는 이제 특별하게 지켜보거나 이게 금리가 단기적 올라가서 네. 뭐 시장 악재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이제 떨쳐 버리셔도 될 것 같다라는 파월 의장의 돌려 얘기했지만 의도는 이 두 가지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안도렐리, 미국은 사실 오늘만 오른 게 아니고요. 3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그 처음에 상승에서는 뭐 저가 매수세다라고 하지만 계속된 상승에 대해서는 이제 좀 조정이 끝난 건가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어떻게 지수 회복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우리 시장 사실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1%대 상승해서 마감을 네. 했는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코스닥은 3%대 강세를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난감할 만큼 어떤 종목이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를 정도로 다 같이 오르고 있어요. 다 같이 오르는 게 난감하세요? 어떤 종목을 살까, 어떤 종목을 팔까에 대한 오늘 정말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마이너스 한 기본 30%이기 때문에 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경우가 다르기 그쵸, 때문에 저의 경우입니다. 네. 일단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그러면은 어떤 섹터가 주도 섹터가 될 건지에 대한 공방이 지금 상당히 좀 일어나요. 누구랑 붙었습니까? 반도체와 뭐 기존의 이제 주도 섹터는 반도체와 2차 전지였죠. 네. 근데 오늘 일단은 반도체가 우위를 점하고 있고 그에 대한 부분은 2차 전지가 뭐 전반적으로 뭐 계속 뭐 빠졌었기 때문에 안 좋았기 때문에 네. 같이 주도 섹터로 놓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오늘 2차 전지 쪽도 그래도 또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제부터 앞서 말씀하신 대로 FOMC를 일단은 우리 순조롭게 좀 지나가고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은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얼마나 강하게 들어와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국내 증시에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뭐 원달러도 좀 급락하고 있는 부분에서 전반적으로는 일단 환경이 다시 좀 다행히 돌아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일단 기술적 반등으로 좀 보고 있고요. 기술적 반등치고는 좀 세기는 한데 반등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은 다른 지금까지 좀 밀렸던 성장 섹터라든지 네. 그리고 낙폭 과대 섹터들에서 얼마나 누가 더 먼저 움직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시장은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서 저도 오늘 아침장은 정말 좀 정신없게 지켜봤던 것 같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고민되시는 게 이제 포트 변경에 대한 부분. 포트 변경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많이 반등장이 오게 되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또 뒤처지는 거 아닌가라는 좀 고민하실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부분은 오늘 하시면서 근데 오늘 급하게 결정하실 부분은 좀 아니다. 아까 네. 김장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일단 바로 따라 살 상황은 아니고 만약에 잘 팔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잘 팔고 어떻게 갈아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저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고민이라면은 너무 반가운 고민이 아닌가. 시장이 뚝뚝 떨어져서 대체 이게 언제까지 떨어질까 하는 그런 고민이 아니라서 좀 다행인 것 같고요. 테이블 고수는? 제가 여기서 조금만 소금 뿌리려고요? 네, 소금 하나 뿌리자 그러면은 따가워요. 안 그래도 지금. 네, 내일 새벽에 애플 실적 나옵니다.
잘 나오지 않을까요? 일단 근데 애플 실적에서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어제 새벽에, 오늘 네. 새벽이죠. 퀄컴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근데 퀄컴의 경쟁자가 애플입니다. 퀄컴의 경쟁자가 애플이라고요? 퀄컴의 주요 매출원 중에 하나가 스냅드래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핸드폰이 많이 팔렸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많이 팔렸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애플에 대해서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도 조금은 지켜보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손이 안 나간다, 하루 정도 기다려볼까라고 하시는 분들은 애플 실적까지는 확인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 실적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내일 이 시간에 확인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부디 좋은 이야기로 해석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애플의 기기 판매량은 줄어들 겁니다. 근데 서비스 쪽에서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애플의 실적. 이번 분기에는 부디 그러한 부분들이 더 부각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 결정, 요 내용도 좀 한번 확인해 볼 텐데 그동안에 우리 테이버고스가 항상 이거 엔화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YCC가 이렇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항상 하셨거든요. 김대중 교수님. 네. 이 어제의 국채 매입 결정에 따른 시장의 반영 어떻게 좀 우리는 평가를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일본 중앙은행이죠. 우에다 총재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네. 기존에 우에다 총재가 올 3월에 취임을 했는데요. 그 이전에는 오랫동안 장기 집권했죠. 구로다 총재가 이제 일본의 중앙은행을 맡아서 운용하면서 네. 일본의 기본적인 정책은 초저금리, 초저물가가 일본의 기본적인 경제 정책의 방향이었습니다. 올 3월부터 바뀌었죠. 총재가 바뀌면서 어떤 방향으로 바뀌었느냐? 완화적 통화 정책 현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본 엔화 약세를 용인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관광객 또는 해외 자금 유치 등등을 통해서 일본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기본적인 일본 경제의 방향이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일본의 국채 금리 장기물에 대해서 1% 수준 이상의 그 상황을 용인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일본은 기축통화 국가입니다. 미국 비롯해서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장기채에 대해서 무제한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일본 통화 정책을 계속 변화하면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외 외자를 계속 들어오게끔 만드는 정책을 구현합니다. 네. 물론 뉴스에서는 가파르게 움직인다. 정부에서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켜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려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지만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완화의 정책을 좀 더 이어가면서 일본 경기 부양을 가져가겠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제 일본의 이 경기 부양, 통화 완화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가져갈 경우에 국내 주식시장과의 연동된 흐름에서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와 일본은 경쟁 국가입니다. 모든 산업과 기업들이 일본과 경쟁 체제에 있거든요. 그러면 일본의 통화 정책 완화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 국내 기업들이 좀 약화되는 현상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판단을 해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지금 사실 우리 김대중 교수님의 이야기를 좀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지수가 이러다가 4%까지 코스닥이 오를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거를 계속 보고 있느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앞서 이제 파월 의장이 어제 내왔던 메시지를 해석을 해드렸는데요. 네. 악재가 해소된 건 틀림없습니다. 금리가 이제 악재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없는데 이게 이제 상승 동력을 아직은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은 단순하게 반등장에서의 흐름입니다. 이 장이 상승 추세로의 반전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흐름으로서의 시장을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지수가 얼마가 상승하든 또 내일 또 다음 주까지의 흐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의 지수 상승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한 2,400포인트 라인 정도의 수준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단기 고점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등장에 대한 흐름으로서의 시장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 꼭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의 반등의 가장 큰 배경이었었던 밤사이에 있었던 이슈 쭉 정리해봤고요. 네 분의 의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김장렬 고수 오늘 랠리의 지속 그러나 어제 선반영의 폭도 고려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대중 고수는 미국의 금리 영향은 이제 소멸화 단계다. 염정 고수는 예상된 결과, 예상된 시장 그리고 테이버 고수는 느린 성장을 천명한 연준 장기적으로는 악재다라고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쟁탑5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4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